안녕하세요. 이경석 선생님입니다. 쌤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부록 3회의 5번 문제예요. 부록 3회 5번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은 저기 코사인 제곱 들어가 있고 코사인 들어가 있어서 우리 저 보통 코사인 t로 치환하고 풀죠. 그러면 2차 방정식 될 거고 2차 방정식이 근데 근이 4개 있어야 된대요. 서로 다른 내실간을 가져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 근이 4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풀던 대로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K를 일단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저거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 근이 4개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X에 대한 식인데 저걸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치환을 하고 한 거라서 원래 식 자체는 2차식이 아닙니다. 원래 식은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을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사인 x를 코사인 x t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제한된 저 범위 안에서 이 t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은 치환을 해서 식을 쓰면 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런 2차 방정식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t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졌을 때 이 x 값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저게 중요한데 보면은 코사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t 값이 요 t가 지금 요 방정식이 근인 거죠.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t 값이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나왔는데 그 t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k가 없다고 치고 그냥 온전한 2차 방정식이라고 쳤을 때 온전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마이너스 3이라는 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3인데 코사인 x랑 같아지는 그런 x가 있겠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3이면은 요 밑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요 밑에 어딘가 있는데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없어요. 그죠? 없고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치면은 그걸 만족하는 x는 보다시피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이 나왔다면은 1을 만족하는 건 저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 등호를 빼야겠네요. 1은 안 되니까 1은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안 되는 해는 한 개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한 개 나오고 1일 때는 지금 1일 때조차 해가 없는 거고 만약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런 데라면 이런 t 값이 나온다면 t 값이 이런 값들이 나와준다면 보다시피 교점이 어디를 그어도 다 2개씩 나오죠. 그리고 그 값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치환을 해서 얻은 이 2차 방정식이 있죠.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1은 중근돼서 근이 하나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저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근을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쳐요. 그러면은 t 값이 마이너스 1과 0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과 0이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요거 근 하나야. 그 다음에 0 되는 값은 여기 2개 있어요. 그럼 근이 3개 있는 거죠. 4개가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근을 2개 가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면은 t 값이 그런 값을 가져주면은 그거의 각각에 대해서 x 값이 2개씩 존재할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은 원래 있던 저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조건이랑 제가 t로 치환을 해서 얻은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조건을 가질 때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편의상 ft라고 잡을게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서 이게 고등수학 상에 보면은 2차 방정식 관련해가지고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이거는 실근이냐 허근이냐 묻는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2차 방정식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세 가지예요. 2차 방정식 근과 관련해서 근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개수. 개수는 그냥 판별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쟤는 실근이 2개냐 1개냐 아니면 허근이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실근 개수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근의 부호죠. 근의 부호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음의 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죠. 부호를 물어볼 때는 합배값과 고배값과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부호만 되더라도 처음에 개수에서는 얘가 실수냐 허수냐를 따지는 거고 부호에서는 얘가 실수긴 실수인데 양수냐 음수냐 하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근의 위치. 예전에는 근의 분리라고 불렀었는데 근의 위치예요. 근의 위치인데 근의 위치는 얘보다 더 제한된 범위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는 게 대칭축.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함수값과 대칭축 또는 판별식. 보통은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이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해요.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판별식은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잘 안 쓰는데 판별식 대신에 저는 축에서의 함수값 꼭지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거 선택사항이고 어쨌든 교과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풀 문제는 이 마지막 거에 해당합니다. 근의 위치. 사실 2차 함수 문제에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이 유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이고 지금 문제도 요거를 지금 이제 통합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근이 두 개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서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고요.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은 대칭축 4분의 1에 있죠. 대칭축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죠? 4분의 1이 있는데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근이 두 개 나오게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4분의 1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1이 좀 더 가깝죠. 마이너스 1이 좀 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요 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서로 다른 건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x축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면서 근이 두 개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요게 x축인데 그러면은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1일 때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의 함수값을 찾습니다. f1의 함수값을 f1의 함수값을 찾는데 아까 1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1 되면 안 됩니다. f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주시면은 저기 요 왼쪽 식에다가 1 넣으시면은 2, 1 빼면 0이죠. 마이너스 k만 남아요. 근데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두 번째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4분의 1일 때 4분의 1 되면 4분의 1은 중근이기 때문에 t 값이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을 가지면은 4분의 1의 함수값이 t 값이 되면은 t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중근이라서. 그러면 x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4분의 1에서의 함수값보다 0이 커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4분의 1 들어가면은 8분의 1이고 빼기 4분의 1, 빼기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1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9가 될 거예요. 거기에 마이너스 k 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방정식, 요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k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문제에서 베타에서 알파 빼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면은 8분의 9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 같게끔 해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문제가 이 식 자체가 눈에 익어 있다 보니까 저거 딱 보자마자 치환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치환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인데 왜 근이 4개 있어요? 원래 식은 x에 대한 코사인을 포함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실근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실근 4개가 되려면은 이제 이 조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t 값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인 t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x 값은 두 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요 t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하되 그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게끔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게 이게 치환을 해가지고 가는 그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에서 치환을 해서 가는 유형이긴 한데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문제와 통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유형이 삼각함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유형 문제로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아름다운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이제 치환하고 들어가면 지수 방정식에서는 뭐 2x승 이런 거 번갈아서 나오면 그러니까 a의 x승, a의 2x승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요거 치환하고 푸는데 마찬가지 얘도 치환했을 때 이제 근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 이렇게 줬으면은 얘는 제한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두 식은이 존재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이건 사실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추고 안 맞추고는 안 중요합니다. 물론 요걸 맞췄고 요거 내용들까지 지수 방정식에서 나왔던 유형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에서 나왔던 유형까지 다 정리가 돼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혹시나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문제의 유형을 통해 가지고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갔을 때에 이제 단순히 그냥 서로 다른 두 식은에다 판별식 적용 끝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한다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과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하시면서 꼭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꼭 한번 짚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